얼어붙은 겨울밤, 12살 소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하준이 금색 카드를 내밀자 빵집 주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얘야, 이게 어디서 난 카드냐?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제발 빵 좀 사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카드사에 확인부터 해야겠다. 단말기에 카드를 넣자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VIP 휴면카드 특별 알림 발동.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안 돼요. 아저씨, 오늘 밤 넘기면 끝이에요. 30분만 늦어도 제발요. 동생이 죽어요. 점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 긴급센터였습니다. 지금 그 카드 사용자는 미성년자 맞습니까? 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애가 들고 왔는데요. 즉시 현장을 보존해 주십시오.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10분 뒤 좁은 골목에 검은 세단 세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나쁜 사람들이 왔어. 노인이 하준을 보자 입술을 떨며 한마디 했습니다. 찾았다, 지수의 카드가 살아있었구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1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옥탑방에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이하준은 동생 할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내일 아침에 꼭 뭐라도 구해올게. 8살 할인은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해 저혈당 증세가 심했습니다. 오빠 손이 차가워 배고파. 할인의 눈동자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하준이 손을 잡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하준이 서랍장 밑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봉인해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긴급할 때만 열어라. 그리고 절대 사람을 믿지 마. 석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인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봉투 안에서 금색 카드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카드는 절대 비상시가 아니면 쓰지 마라. 이걸 쓰는 순간 그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낼 거다. 하지만 정말 급하면 주저하지 마라.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야. 할인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주는 해진 점퍼를 걸치고 계단을 구르듯 내려가 환하게 불 켜진 빵집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엄마의 경고가 메아리 쳤습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마. 아저씨, 빵 제일 작은 거 하나 주세요. 빨리요. 점주가 때 묻은 옷을 입은 하준을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돈은 있니? 하준이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점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주가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수한 홀로그램이 반짝이고 프리미엄 VIP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카드가 아닌데? 너 정말 이거 내 거 맞냐? 네,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비밀번호도 알아요. 점주가 한숨을 쉬며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하준이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VIP 휴면카드 감지 마이너스 본사 긴급 연락 중. 점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뭐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하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쓰는 순간 그 사람들이 찾아낼 거다. 아저씨, 카드 돌려주세요. 점주는 카드를 꼭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 VIP 모니터링 팀입니다. 지금 그 카드 사용자는 미성년자 맞습니까? 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애가요. 즉시 현장을 보존해 주십시오.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카드 소유자 성함을 확인하셨습니까? 서지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급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절대 카드를 돌려주지 마십시오. 하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우리 동생이 진짜 위험해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고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고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주는 본능적으로 뒷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할인이가 혼자다. 빨리 돌아가야 해. 잠깐 얘야. 하주는 이미 뒷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저기 도망갑니다. 하주는 골목을 헤집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앞에 또 다른 양복 남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시퀀스 3100자. 하주는 막다른 골목에 등을 기대고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도련님, 저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백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내 엄마 성함이 서지수시냐? 하주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 과도를 만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아프지는 않으냐? 하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옆에 선 정장 남자가 나섰습니다. 카드사 박 대리였습니다. 아드님, 이 카드 명의자 서지수님은 15년 전 실종 신고된 분입니다. 규정상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장이 박 대리를 제지했습니다. 규정은 나중에. 지금은 아이부터 살려야 해.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3달 전에.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어요. 회장이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회장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얘야, 내 동생부터 살려야 한다. 나를 믿어라. 아니, 믿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 나를 이용해라. 하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준아, 할인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 빨리 와. 하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비서, 구급차와 소아과 전문의를 즉시 이 근처로 보내. 하준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이상한 짓 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준이 가파른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70대 회장에게는 너무 가파른 계단이었지만 회장은 지팡이에 의지해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됐다. 내 다리로 가야 한다. 내 손주가 살던 곳을. 옥탑방 문을 열자 이웃집 할머니가 할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입술은 보랏빛이었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하준아, 방금 전까지 숨 쉬었는데 갑자기.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할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저혈당 쇼크다. 당장 포도당이 필요해. 김 비서가 응급키트를 꺼내 신속하게 포도당 젤을 발라주고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할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았습니다. 오빠. 회장은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서지수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회장이 영정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회장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느냐? 하주는 과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회장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안담아.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회장이 낡은 지갑에서 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회장과 어린 지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이느냐? 내 딸 지수다. 내 엄마란 말이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를 찾아올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15년 전 겨울 상속 싸움을 피해 집을 나갔어. 내 동생이 가짜 사망 서류를 만들었지. 5년 전에야 조작을 알아차렸다. 그때부터 다시 찾기 시작했어. 저 카드는 지수가 어디서든 쓰면 내게 연락 오도록 만든 마지막 연결고리였어. 하주는 카드 뒷면을 봤습니다. 긴급시 자동 통지 마이너스 서태원. 김 비서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대한민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15년간 전국 83개 도시 2,400개 병원을 전부 뒤졌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과도를 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동생이 너희 엄마를 속인 거다. 하준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하준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시는 놓지 않겠다. 침대에서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저 할아버지 누구야? 하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이분이 우리 진짜 할아버지. 회장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하준은 대학병원 VIP 병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할인이 링거를 맞으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동생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동생 서태준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서태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태준아, 지수를 찾았다. 아니, 지수의 아이들을 찾았어. 서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조카가 생긴 겁니까?
서태준이 하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나는 내 삼촌이란다. 하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서태준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님, 정말 저 아이들이 지수의 자식이 확실합니까? 친자 확인은 끝났다. 서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형님, 언론에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서태준이 물러서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늦으셨습니다. 그 아이들 언론이 알면 곤란할 텐데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태준이 나가며 하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저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이 병실로 돌아와 따뜻한 아침 식사를 펼쳤습니다. 먹어도 된다. 이제부터 너희가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하준이 조심스럽게 죽 한 술을 떴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킬 거다. 하준은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준이 봉투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구겨진 종이 사이로 사망진단서 위조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침대에서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배고파?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가져다 줄게. 뭐 먹고 싶어? 딸기요. 회장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딸기 제일 좋은 걸로 지금 당장 가져와. 하준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하준은 화장실에서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15년 전 해외 병원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서지수 마이너스 교통사고 사망하지만 병원 직인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력된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서태준. 형님이 딸을 포기하도록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 비용은 상관없음. 세 번째는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떠난 건 삼촌 때문입니다. 삼촌이 저를 없애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를 모았지만 아버지는 믿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준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혼자 싸웠던 것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하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엄마가 남긴 거예요. 회장이 첫 번째 서류를 받았습니다.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내가 봤던 그 서류야. 두 번째 서류를 펼치자 회장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놈이 내 딸을. 마지막 서류, 지수의 편지를 집어든 순간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날 피했구나. 지수가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쫓아낸 거였어. 하준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서류를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회장이 서류를 꽉 쥐며 일어섰습니다. 김비서, 당장 법무팀 전원 소집해. 서태준의 모든 자산 동결 신청서를 준비해.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할 거야. 회장님, 이건 형사고소 사안입니다. 알아. 내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어. 회장이 하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준아,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도 되겠느냐?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이걸 남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회장이 하준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그날 밤 회장은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서태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뒤 회장의 저택 정원이었습니다. 그 한 달은 폭풍 같았습니다. 검찰이 서태준의 사무실을 급습했고 위조 서류와 비자금 계좌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재벌가 상속 전쟁을 연일 보도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할인의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봐. 나 혼자 자전거 타고 있어. 조심해, 할인아. 회장이 벤치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과 아가씨의 호적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 후견인으로 회장님을 지정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 손주들이 된 거로구만. 도련님이 다닐 학교도 결정되었습니다. 하준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가기 전에 한 군데만 가도 될까요? 어디? 옛날 우리 동네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가고 싶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가야지. 그날 오후 세단이 옥탑방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빵집 주인, 이웃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하준아, 그때는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카드사에 신고 안 했으면 할아버지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할인이 살이 많이 올랐네. 회장이 이웃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제 손주들을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비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제 손주들의 생명을 살린 은혜입니다. 저녁 무렵 일행은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수의 묘소였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왔다. 내 아이들 데려왔어. 하준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오해했던 거예요. 할인이 그림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잡고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매일 밥 먹어. 할아버지가 딸기도 매일 사주셔. 지수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치마. 하준이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 카드 정말 고마워요. 회장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해가 기울며 수목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할인이 졸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꿈에서 엄마 봤어. 엄마가 잘했다고 했어.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오빠 노릇 그만하고 내 나이답게 살아도 돼. 하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뒤 한강그룹 본사 로비에서 서지수 긴급아동 보호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하준이 교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1년 전 떨리던 소녀는 이제 당당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하준입니다. 1년 전 저는 굶어 죽어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단 한 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였습니다. 그 카드 한 번 사용으로 저희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국에는 저희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준이 금색 카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희 엄마의 이름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즉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회장이 단상 옆에서 손주를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만 동생이 무사히 넘기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 카드에 절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이 내려오자 회장이 손주를 껴안았습니다. 장하다 하준아. 재단 사무실에는 벌써 수십 통의 긴급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장 오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구급차 보내주세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걸. 저녁 가족 3명은 저택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발레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저 방학 때 재단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너는 정말 내 엄마 닮았구나. 하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책상 위 금색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는 이제 액자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해. 그리고 엄마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도울 거야. 주말 3사람은 다시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작은 벤치와 예쁜 꽃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일주일 동안 23명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할인이 새 그림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4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빠 할인, 그리고 하늘의 엄마. 엄마, 우리 매주 올게. 지수야, 아빠가 약속 지켰다. 내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 차 안에서 하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제가 그날 카드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지.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가 카드를 남겨주신 게. 내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지킨 거야. 우리 영원히 같이 있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차는 저녁 노을을 받으며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금색 카드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내민 손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오늘 밤이 아니라 평생을 생각하며 살 거예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제 하준의 가족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